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 협동조합. 여기는 국민TV. 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 협동조합. 여기는 국민TV. 오늘은 국민TV 조합원이자 더불어민주당 전국 대의원인 박정아 조합원을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옆에 또 우리 아는 필자 또 나셨습니다. 자, 간단하게 좀 자기소개부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TV 조합원이고요. 일반 평범한 시민 직장생활하고 있는 박정아입니다. 그리고 지금 더불어민주당 당원들 대상으로 해서 더당당 집단토론 아카데미 운영 일을 지금 참여하고 있어요. 거기서 총무 담당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평범한 시민이라고 말하기에는 좀 막고 계신데. 예, 정치권에 발을 들이신 것 같은데. 자, 우리 먼저 얘기한 게 그 대의원. 네. 대의원 뭐 이제 전당대회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 대의원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고 선인장 벌써 이제 지금 시작을 해갖고 이제 가고 있고. 자, 그 처음에 그 네. 대의원 그러니까 작년이죠. 그래서 네네. 이제 온라인 당원 가입 열풍이 쫙 오면서 그때 당시 이제 얘기했던 게 이제 빨리 당원을 가입을 해야 이제 올해 2016년도에 대의원이 될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은 이제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네네. 먼저 온라인 당원으로 가입하신 지는 언제? 네, 작년 2015년 12월 16일 날. 딱 그때 이제 그 당원 열풍 날 때 하셨군요. 문재인 대표님이 그때 이제 트윗에 딱 올리셨잖아요. 네. 온라인 이제 당원 가입하는 거. 그날 바로 첫날 가입을 했어요. 그러고 나서 바로 이제 당비 납부를 계속 시작했기 때문에 요번에 더불어민주당 그 전당대회 그 권리당원 요건 저는 딱 됐어요. 당원 가입이 올해 1월 15일 이전에 가입해야 되고, 그리고 6개월 동안 당비가 납부되어 있어야지만 그 자격 거죠. 요건이 되는데, 그거에 저는 딱 도합이 됐죠. 근데 이제 권리당원과 이 그 대의원이 좀 타이밍이 그러니까 그런 분들 많아요. 나 온라인 당원 가입을 했어. 그래서 이제 권리당원 이제 뭐 돈도 냈는데 대의원을 하고 싶어. 근데 대의원이 되게 어렵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대의원은 어떻게 되셨어요? 기존의 대의원들은 보통은 이제 지역구의 그 지역위원장에 그렇게 이제 뽑아지는 경우가 그렇죠. 이제 대부분이었잖아요. 지역위원장이 야, 너 해라. 해갖고 뭐 이런 경우도 있고. 기존에는 이제 그런 경우가 거의 많았는데, 요번에는 그 전당대회 앞두고 전대회 준비하시는 이제 측에서 정해진 건 작년에 혁신위에서 했던 대로 지역 대의원 선출하려고 하면 그 권리당원의 그런 자격 요건을 갖춘 사람들이 그 지역 내 권리당원들한테 추천을 받아서 할 수 있게끔. 그래서 그 명부 같은 경우는 지난 그 대의원 발표 그 모집한다고 나왔을 때 각 시도당에 대의원 명부를 이제 대의원이 아니라 권리당원, 자기네 지역구의 권리당원 명부를 보고, 솔직히 온라인 당원 가입한 분들은 지역에 있는 권리당원이 누가 있는지 잘 모르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 명부를 보고 이제 개별적으로 연락을 해서 제가 요번에 대의원이 되고자 하는데 저를 추천을 부탁한다, 뭐 이런 식의 움직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저 역시도 이제 그렇게 알아보고 저희 지역구 지역위원장님 연락하고 그 사무국장님 연락하고 그런 식으로 접촉을 한 다음에 각자 이제 그 인원수에 맞게, 또 각 지역 위에서도 그 추천수가 좀 달라요. 인원에 따라서, 권리당원 인원에 따라서. 거기에 부합하게 되면 지역 대의원이 되고 그 안에서 이제 선출되는 게 또 전국 대의원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저도 전국 대의원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시킨 게 아니라 스스로 자발적으로 그렇죠. 추천을 해주세요 이렇게 해서 SNS에서 굉장히 그런 움직임이 많이 있었거든요. 서로 이제 잘 알지 못하는 온라인 입당한 당원들 같은 경우는 그렇죠. 그런 도움 굉장히 많았었어요.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온라인 당원, 저는 이제 이번에 이제 온라인 당원으로 가입을 하셔갖고 대의원 되셨고 권리당원 되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다음에는 뭐 나 권리당원이니까 추천받고 원하시면 저한테 오세요. 뭐 이렇게 할 수도 있는 여러 가지 이제는 이제 오픈된 부분이 있어서 조금 더 편해진 게 된 것 같은데, 자, 전국 대의원이 되면 뭐가 좋나요? 일단은 지금 전국 대의원들은 전당대회에서 당 대표를 투표하는데 많은 부분이 들어가죠. 전국 대의원 같은 경우는 지금 그 투표율 들어가는 게 45%라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네. 그거에 전국
전국대의원들이 전당대회 그 현장에 가서 직접 투표를 하는 거죠. 예전에는 이제 그 전국대의원이 사실 이제 개파. 그래갖고 이제 이쪽 아까 얘기했던 처음에 우리 했던 지역위원장 밑에 이제 대의원들이 있으니까는 지역위원장 전화해서 우리 개파를 밀어주라 그러면 쫙 퍼져갖고 이렇게 이런 경우가 있었지만 지금 스스로 됐기 때문에 무슨 개파가 없겠죠. 그런, 예, 개파가 없는데, 요번에 또 이제 그 최고위원 이제 나가신 분은 이제 지지한다 선언을 하셨어요. 그쪽 라인 때문에 하신 건 아니시죠? 네, 그건 아니고, 예. 제가 지금 요번에 그 대의원 되고 나서 투표를 해야 되니까, 예. 이제 어떤 분이 나오나 궁금하잖아요. 네. 근데 이제 우연찮게 제가 지금 준비하는 그 일반 집도 아카데미 더당당 그 프로그램에 처음에 이제 퍼스트 퍼터라고 해서 퍼실리테이터로 이제 주도적으로 해주시는 분들이 최재성 의원님하고 양양자 그 전 삼성 사무님하고 이런 분들이 주축이 이제 되셨었어요. 그걸 통해서 우연하게 이제 알았고 개인적인 그런 건 전혀 없었고요. 그래서 대의원 되기 전에 저는 전혀 몰랐고 예. 대의원 됐으니까 내가 투표권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누구 예. 뽑을까 그렇죠. 하다가 보니까 초선 괜찮네 갖고 그래서 했는데 이제 관심을 갖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투표권이 그 당대표 선출할 수 있고 만 45세 이전이기 때문에 청년 투표권 있고 여성에게 여성 투표권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 중에 한 표인 여성 부분에 이제 최고위원을 누구를 할까 봤더니 이제 후보로 이제 나오신 게 양양자 전 상부님이시죠.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더민주 이번에 당대표 선출에는 대의원들이 일단 현장 투표로 한 45%, 예. 그리고 권리당원은 또 전화 투표가 있어서 그게 30%고요. 그리고 일반 당원 및 국민 여론조사가 25% 이렇게 반영이 됩니다. 지난번에 이제 온라인 당원 가입했을 때 이제 저는 항상 얘기했던 부분이 그런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국민 투표도 좋지만은 사실 이제 당원의 어떤 투표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더불어민주당을 좀 개혁을 시키고 발전시키려면 당원에 가입을 하는 게 맞다. 그리고 가입을 해서 장기가 좀 있어야 된다. 중간에 한번 우리 또 이제 당원 탈퇴 사태가 또 벌어졌는데 제가 말렸어요. 네. 가지 마시라고. 네. 그동안 쌓아놓은 게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또 버티시니까 이제 투표권이 이제 많아지시죠. 맞아요. 네. 피터님 말씀 맞는 게 총선 전에도 한번 많이 흔들렸고 네. 그랬었잖아요. 그때도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 했었어요. 자기가 이 당의 주인인 당원들인데 당원들이 그렇게 버리고 가면 정작 중요하게 내가 당원으로서 목소리를 낼 때는 못 낼 수가 있다. 그러니까 정말 힘들고 이래도 좀 참고 권리당원 그 딱 자격 요건이 되면 저처럼 대의원 출마도 할 수 있고 자기의 당을 나쁘더구만 그냥 이렇게 버리는 게 아니라 내가 이 당의 주인으로서 당원으로 가입을 했으면 이 당이 잘 되게끔 이끌어주는 역할도 당원의 몫이라 생각을 해요. 저는 이제 가끔가다 이제 그런 얘기도 해요. 우리 이제 진보 쪽 성향에 있는 분들이 새누리당도 많이 가입을 하셔라. 사실 이제 한 10만 명 정도가 새누리당의 어떤 전국 대의원 정도 되면은 움직일 수가 있거든요. 오히려 역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새누리당도 다 그런데 이거는 나쁜 방식이 아니거든요. 그럼 자기가 새누리당을 개혁을 시키겠다, 네. 진보 정당으로 바꾸겠다 해갖고 가입을 하셔갖고 할 수도 있고. 그게 마찬가지로 이런 당원과 그 정당 활동이란 게 굉장히 우리가 정치를 생각하는 만큼 이제 중요하다는 그런 얘기인데, 자, 이 뒤에 이제 나왔죠. 더당당. 네. 1만 집단 토론 해갖고. 근데 더당당 이게 좀 잠깐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이게 어떤 건가요, 이게? 이거는 지금 네이밍은 더당당 집단 토론 아카데미라고 했고요. 당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를 해서 당의 발전을 가는 프로그램 중에 하나로서 이제 준비를 하는 건데요. 사람들이 당원을 가입은 했어요. 그쵸. 온라인 당원 막 러시가 붐 일어서 많이들 들어왔어요. 10만 명 넘게 막 들어왔다고 하잖아요. 근데 정작 당원들의 목소리는 어디다 내야 될지도 모르겠고 이런 움직임으로 당원들이 여기 이렇게 있는데 이런 것 좀 해주세요. 이런 목소리 낼 때가 전혀 없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답답한 분들이 자발적으로 SNS에 소리 내다 보니까 자연적 흐름처럼 어떻게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준비는 최재성 의원님이 이제 시작은 하셨어요. 그래서 저도 우연한 기회에 알게 됐고 그런 얘기들 끝에
이런 집단 토론을 하다 보면 정말 우리가 원하는 이 민주주의가 다 같이 참여를 해서 만들어가는 과정이겠거니 하고 준비를 했는데 저도 처음에는 막연했어요, 솔직히. 10,000명이 만나서 토론을 할 수가 있을까? 그게 솔직히 상상이 안 가시잖아요. 그 전에 청계천에서 대학생들 반값 등록금 때문에 1,000명이 모여서 토론을 했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렇죠. 저는 솔직히 잘 몰랐었거든요. 그 내용도. 근데 이번에 이거 준비하면서 이제 그런 얘기 듣고 이거 준비하면서 사람들 이제 여러분들 만나다 보니까 아, 이게 막연하게만 안 볼 건 아니겠다라는 생각이 또 점점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중앙당의 어떤 그 조직하에 있는 건가요? 아, 그거는 안 해요. 아, 그거 완전 네. 자발적으로. 그쵸. 저도 처음에는 당연히 더당당 집단토론 아카데미라고 하길래 중앙당 차원에서 준비가 된 뭐 프로그램이구나. 그죠. 이렇게 이거 생각을 보통 이제 했는데 더민주의 청년 아카데미, 네. 무슨 뭐 모민간 뭐 아카데미 여러 가지 있는데 그런 게 아니었고. 예, 네. 아예 장원들끼리 모여가지고 알아서 이렇게 꾸려서 전국을 다 도셨죠, 한번. 네. 예. 저희가 그 네이밍을 아카데미를 한 것도 일단은 10,000명이 토론을 하려면 아무 막 와서 우왕좌왕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준비를 할 과정 중에 보통 10명에 1명 정도의 그 토론을 이끌어줄 이제 길라잡이 같은 역할이 필요하거든요. 퍼실리테이터라고 하거든요. 그 퍼실리테이터는 10명 중에 1명의 역할을 해주세요. 그러면 저희가 10,000명의 토론을 한다고 치면 10명당 1명씩 필요하니까 1,000명의 퍼실리테이터가 필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 준비 과정을 아카데미 형식으로 해서 지난 7월에 7차례에 걸쳐서 전국 투어를 했어요. 아, 전국적으로 이제 돌아다니면서. 예. 그러니까 그럼 지금 이 그 아카데미는 그 뭐 어떤 서울 분들만 하는 게 아니라 전국적으로 다 그쵸. 하시는 거네요? 1차적으로는 더불어민주당 당원이면 참여를 가능해요. 그래서 이제 그 퍼실리테이터 양성 아카데미를 통해서 아, 토론은 이렇게 하고 이렇게 준비를 하는구나 하는 걸 이제 배우는 과정이거든요. 이게 이제 저희가 7월 1차로 7개 도시에서 했고 그때 그 수료증 받으신 분들이 지금 300여 분 되세요. 네, 1차로. 그리고 저희 8월에 또 시작하거든요. 또 그 8월 2차 아카데미를 통해서 전국 투어를 준비 중에 있어요. 그럼 이런 분들이 이제 모여서 퍼실리테이터가 돼서 네, 나중에 이제 네, 10,000명이 나중에. 할 때 네. 그때 이제 그 역할을 어떤 이제 뭐 해주시는 길라잡이 역할을 하는데 사실 이제 저는 이제 이걸 듣고 너무 이상적인 그런 부분들이 나온 것 같아요. 왜냐면은 온라인 당원을 가입하고 추천을 받아서 전국 대의원이 되고 단순하게 어떤 당원이나 대의원의 역할을 멈추는 게 아니라 도대체 그러면 우리가 당원으로서 할 수 있는 부분을 사실 그냥 무조건 얘기하는 건 누구나 다 할 수 있죠. 뭐 더민주 잘못했어, 지도부 엉망이야. 근데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심도 깊게 얘기하고 토론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나라에서 정치에 관련된 토론을 하면 결국 뭐냐면은 나오는 게 나이 따지고 너 뭐 싸움. 그러니까 정말 이렇게 초딩의 수준의 어떤 토론은 이제 바뀔 수밖에 없는데 아카데미를 이제 계속 이렇게 하셨잖아요. 그러면서 어떤 거 느끼셨나요? 우리나라 토론 문화라든지 어떤 정치에 대한 그 지식들이 참 부족하다는 걸 많이 느끼셨을 것 같은데. 저도 제일 처음에 서울에서 첫 번째 워크숍 진행할 때 그때 저희도 참여해서 워크숍 받고 수료증까지 받았거든요. 처음 경험을 해봤는데 그날 저희 테이블에 5명이 앉았었어요. 나 이렇게 토론을 하는구나. 그걸 해주시는 분이 있으세요. 이병덕 대표님이. 그러니까 그런 스킬도 가르쳐 주세요. 어떤 주제를 갖고 이제 테스트로 이제 저희도 모의로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보통 이제 그 TV 프로그램에서 한번 좋아요 눌러주세요 이런 거 있잖아요. 네. 어떤 주제들이 정해졌을 때 여기에 대해서 1번 뭐 2번 뭐 이런 거 그러면 몇 명이 집단 토론을 하다 보면 이 주제에 대해서 나는 이렇게 생각해 여러 가지들이 있으면 테스트를 그것도 한 번씩 눌러봐요. 그러면은 거기 테이블 5명, 10개 테이블은 50명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 자리에. 네. 그러면 그 토론 주제 하나를 갖고도, 여기 있는 사람들이 이런 생각들을 갖고 있는 게 정리가 싹 되더라고요. 이런 과정들을 거치면서 그 테이블 안에 있는 사람들끼리 한 주제를 놓고 각각의 생각들을 얘기하고 경청하면서 하나라 이제 모아지는 과정들이 있어요. 이런 과정들을 지금 아카데미를 통해서 이제 연습을 하고 나중에 정말 많은 분들이 모였을 때 그것도 이제 그냥 기계적인 시스템화 된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이게 전복이 되면은
불가능한 일은 아니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이런 토론회나 이제 그 워크숍을 하면서 이제 많은 정치인들 좀 만나셨을 것 같은데 그분들의 반응이나 그 뭐 모습들은 어떠셨나요? 뭐 토론회 하다 보면 사실 이제 비판적인 얘기도 많이 나왔을 텐데. 그렇죠. 근데 제가 만나본 지금 퍼스트포터로 참여해주시는 분들이 최재성 의원님, 뭐 최민희 의원님, 김용익 의원님, 뭐 양양자 상무님, 뭐 이런 분들이신데요. 그분들하고 같이 토론도 했는데 전혀 그런 건 없고요. 오히려 처음에 이거를 이제 화두로 던지신 분 최재성 의원님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불세출의 삼성 국회의원. 놀랬어요, 솔직히. 아, 이런 걸 생각하고 이렇게 했었구나 한 그 느낌들? 그게 저뿐만 아니라 다른 의원님들도 처음에는 막연하게 생각했던 게, 아, 결국은 이렇게 가야 되는구나 하는 거를 하고 많이들 느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토론 프로그램을 지금 토론 아카데미인 거잖아요. 근데 저부터 생각을 해보면 고등학교 때까지는 토론이라는 거에 대한 교육을 전혀 받아본 기억이 없어요. 그나마 대학 가서 조금 맛만 살짝 본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런 토론이라는 문화가 자체가 우리나라 토양 자체의 교육 시스템적으로도 자리 잡지 못한 면이 분명히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이게 잘 되면은 뭐 충분히 좋은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제가 생각이. 이게 미국에서 살짝 공부했는데 그 미국에서 역사학이나 이런 거 보면은 어떤 뭐 달달달 이렇게 보고 발표하는 게 아니라 자기 생각을 서로 각기 다른 한 세 팀 나와서 막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토론을 하고 막 하는데 저는 그런 거 보면서 느낀 게 그 제가 이제 정치부로 활동하면서 좀 정당이 최소한 그 야당, 그다음 진보 성향의 그 정당이라면은 이런 토론회를 생중계로 좀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는 물론 국회의원들 어떤 그 더불어민주당이 갖고 있는 어떤 그 정당의 정책들이나 이런 게 있는데 이것들을 설명을 해줘야 될 거예요. 근데 설명을 안 해주고 맨날 자기들끼리 하니까 하는 사람들이 이제 뭐 밀실거래나 뭐 야위라고 그러는데 예를 들어갖고 이런 토론 교육을 받으신 분들이랑 그다음 국회의원들, 지도부랑 해갖고 정말 토론을 하면서 그걸 그대로 보여주면은 사실 그 당원이나 국민들은 아, 이러이러해서 쟤네 지도부가 이런 결정을 했고 이런 결정들이 저 사람들의 그 주장에 의해서 바뀌어질 수도 있다. 이런 것들을 다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제 우리가 아까 했던 이런 뭐 변화가 있으려면은 아까 했던 뭐 공부도 해야 되고 토론도 해야 되고 하는데 이게 사실 이제 자발적으로 이제 움직이다 보면은 조금 이렇게 쉽지만은 않을 텐데 좀 어려운 점이 있으시면 어떤 게 있을까요? 지금은 아무래도 이제 많은 사람한테 알리는 게 첫 번째. 전 돈이라고 생각했는데. 네, 돈이 같이 들어가죠. 근데 어차피 지금은 현재 자발적으로 다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궁극적인 목표는 그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결국은 더불어민주당이 이게 민주적 정당으로서의 가는 길이라고 저희들은 생각을 했어요. 당원들의 적극적인 참여, 그리고 당과 당원의 분리가 아닌 더불어민주당의 가치관은 진짜 직접 민주주의를 실현해 가는 과정. 그래서 결국은 이번에 8.27 전당대회를 통해서 어느 분이 당대표가 되더라도 이런 시스템화돼서 더불어민주당의 당원들하고는 항상 이렇게 소통하면서 결국은 올바른 방향으로 가는 거를 당원들이 직접 참여해서 만들어간다. 그러면 종래에는 정권 교체하는데도 더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결국은 정권 교체돼서 이런 박근혜 정부에서 더 이상 살기 싫은 거잖아요, 다들. 그렇죠. 예. 그리고 이게 한 번으로 끝난 게 아니라 당 내에서 좋은 제도다 해서 뭐 시스템화 돼서 우리 당에서는 당원들과 이렇게 나갑니다. 이것도 아예 당의 제도화 된다면 정말 이 당이 수권 정당으로 가는 밀걸음이 되고 정권 교체뿐만이 아니라 장기 집권까지 가능한 이런 강한 정당이 됐으면 좋겠어요. 예, 정말 이거 되게 간단한 얘기지만 되게 심각하고 중요한 얘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은 어찌됐든 정당의 근간은 당원이라고 맨날 얘기했잖아요. 근데 당원이 참여할 수 있는 이 어떤 기회가 될 수 있고 또 아까 전에 방금 전에 얘기했던 시스템화. 그러니까 누가 당대표가 됐던 당원들 뭐 한 몇만 명이, 그러니까 지금 뭐 1만 명이겠지만은 점점 커지면 한 10만 명 정도 되면은 10만 명이 번갈아 가면서 뭐 정당의 어떤 당대표와 국회의원들, 지도부와 함께 한 10,000 명이 계속 그 과정에 대해서 토론을 한다면은 그걸 또 생중계한다면은 좋은 결과가 나오리라고 생각하고 또
이런 교육을 받는 당원이 한 10만 명 정도 되면 저는 그 힘은 굉장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냥 단순하게 나 온라인 당원이야 그게 아니라 교육받은 10만 명, 그 다음에 어떤 토론할 줄 아는 10만 명. 이건 생각만 해도 되게 무서울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이런 토론 문화가 이제 정례화돼서 뭐 어떤 이슈 하나만 갖고서 한 번 하고 일회성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뭐 지기적으로 뭐 지역별로도 할 수 있는 거고 이번에 우리 지역에 어떤 뭐 예를 들어서 수해가 났는데 무슨 문제들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제도적으로 보완해서 이런 뭐게 잘 될 수 있을까 이런 것도 해볼 수 있는 거고 토론 자체는 10,000명을 지금 준비하는 게 좀 이렇게 어떻게 보면 약간 이벤트성은 있어요. 네. 국제적으로 이제 기네스북에 그런 욕심도 살짝 나고 지금 기네스 기록 제가 알기로는 4천 몇 명 했던 게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이게 정말 성공이 되면 이 집단 토론하는 거는 당원만 하는 건 아니거든요. 예, 만약에 1만 명 집단 토론이 이제 딱 해서 우리 합니다. 오세요. 참가자 받겠습니다. 할 때는 당원뿐만이 아니라 시민들,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이게 규모가 커지다 보면 현장에서만 할 수 없으면 온라인으로도 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우리나라 또 IT 강국 아닙니까? 그렇죠. 예. 뭐 그런 시스템을 다 이제 접목시켜갖고 나중에는 이게 이렇게 민주화되는 그런 프로그램처럼 작용했으면 좋겠어요. 그럼 뭐 마지막으로 우리 이제 그 8.27 전당대회 이제 얼마 안 남았고 또 이제 그 전국 대의원으로 이제 뭐 지지하시는 의원이 그 후보가 있는데 그 이제 그 기자회견까지 했어요. 어떠셨어요? 그 양양자 상무님이 이제 여성 부분 최고위원으로 출마하시는 건 이제 알고 나서 그날 이제 기자회견을 하는데 저는 이제 지지하는 입장에서 같이 힘 드리고 싶어서 갔던 거고요. 그분이 이제 여성 후보가 된다고 나왔을 때는 아무래도 이 당내에서는 기존에 이제 내에 있는 분들이 주축이었잖아요, 솔직히.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 당의 일이라는 것은 결국은 국민과 소통해야지만 큰 결실을 이루어 나가는 건데 원내에 있는 분들도 훌륭하고 열심히 일하시지만 원내에 있는 분들은 더 많이 아우를 수 있겠다. 더불어민주당의 특성상 지금 호남의 그런 의석수 없는 상황들 이런 것들도 여성 최고위원이 나와서 원외에 있지만 이런 부분들도 포괄적으로 이제 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 해서 양양자 상무님 지지했던 거고요. 저 역시 또 이게 정당의 발을 담그고 나름 이제 정치에 자꾸 관심이 생기는 것도 솔직히 이명박근혜 정부에서 더 이상 살기가 싫은 거예요. 네. 그리고 처음에 더불어민주당의 당원이 되기 전에는 사회시민 뭐 이런 활동 자체가 거의 전무하고 저는 국민TV 조합원 가입한 게 처음이었었거든요. 첫사랑이었네. 지난 대선에 실패하고 이 언론이 정말 문제구나. 그러기 위해서 정말 제대로 된 언론을 하나 만들어야겠다. 그래서 그 국민TV 조합원 만들기만 이제 그런 프로젝트 시작됐을 때 이제 조합원 가입했었고 그래서 저도 굉장히 열심히 활동했어요. 언론이 제대로 되면 좀 안 좋은 세상 좀 바뀌지 않을까 싶어서. 근데 하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힘이 들고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작년에 이런 국민TV 안 좋은 사태들도 있었고 힘들었어요. 솔직히 저도 굉장히 마음이 아팠고 애정을 많이 쏟은 만큼 상처도 많이 입었었고요. 근데 어느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너가 정말 원하는 게 뭐니? 그러더라고요. 곰곰이 생각해봤어요. 내가 진짜 왜 국민TV 이러면서 애달파하면서 그럴까? 근데 나는 정권 교체가 하고 싶어. 그래서 그럼 네가 정권 교체를 하는데 너가 할 수 있는 일이 뭔가를 생각해 보라는 거야. 그러고 나서 며칠 동안 곰곰이 생각했어요. 내가 가장 원하는 건 정권 교체인데 진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국민TV에서 이러고 있어봐야 해답이 안 나오겠는 거예요. 그래서 선택했던 게 조합원이지만 난 이제 정당 가입하고 제대로 된 정권 교체를 위해서 조금이라도 힘이 되고 싶다. 그래서 당원 가입했고 오늘까지 뭐 대의원 선출도 나가고 이렇게 이제 최고위원 후보님 도와드리고도 싶고 그래서 결국은 정권 교체되고 장기 집권하면서 세상이 좀 상식적인 사람들이 잘 사는 세상이 됐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고 싶어요. 안 기자, 그 국민TV 조합원 분들이 이제 그 뭐 얘기하셨지만은 대선 끝나고 많은 분들이 어떤 정권 교체 때문에 이제 가입하셨고 또 이제 뭐 그런 거 아닌가요? 국민TV 조합원 가입하시면서 언론에 대한 그 열망도 있었고 또
이제 계속해서 이제 어떤 정치, 정권에 대한 변화 때문에 또 이제 정당 가입하신 부분도 많은데 네. 그런 거 보면 이제 국민TV 조합원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 조합원들이 뭐 정당 가입되신 분들도 많으실 거고 다른 시민사회단체 뭐 활동하시는 분들도 많고 그래서 이런 분들이 사실은 모여서 힘을 내야 이제 정권 교체도 뭐 가능한 걸 거고 그런데 이제 그냥 모이기만 해서는 안 되는 것 같고요. 이제 박정아 조합원님처럼 직접 행동을 해주셔야 된다. 또 공부도 해야 되고 네, 쉬운 게 아니다. 그렇죠. 근데 또 그런 이제 생각이 또 드네요. 우리가 그런 생각 있잖아요. 희망이라는 게 있잖아요. 정말 희망이 있으면 이 모든 것들이 즐거울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저는 이 더당당 이 프로젝트가 정말 잘 됐으면 좋겠고 저는 이 프로젝트는 무조건 성공을 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뭐 정당이라든지 그다음에 또 당원인 분들이라든지 지도부라든지 또 다른 국민 분들 모두가 좀 도와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네. 이게 하나가 잘 되면은 사실 뭐 정의당에도 이런 토론회가 생길 것이고 또 뭐 국민의당, 녹색당 저는 이게 단순하게 더민주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모든 정당들이 같이 모든 했으면 좋겠어요. 시민들이 참여하는 그런 하나의 큰 프로젝트처럼 해서 이게 우리들의 일상생활처럼 됐으면 좋겠어요, 저는. 나중에 국민의당, 새누리당, 더민주, 정의당, 녹색당 이런 당원들이 같이 토론을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그렇죠. 같아요. 각자 다른 정당 예. 입장에서의 이런 것도 괜찮죠. 싸다 배치 놓고 막 그쵸. 그러니까 뭐 지도부는 네. 함부로 얘기 못 하잖아요. 근데 네. 당원들은 자기 자유롭게. 생각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또 이제 더 아이부터도 이게 좀 해갖고 또 취재하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자, 이제 그 정권 교체하는 부분도 있지만 사실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직장인이 이제 이런 활동들을 하는데 좀 많이 힘들잖아요. 사실 이제 주위의 시선도 지금 뭐야 뭐 정치하는 할 것도 아닌데 이런 오해도 좀 많이 받으셨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을 하시려는 목표 정권 교체만은 아닌 것 같아요. 저희가 볼 때는 단순하게 정권 교체를 한다고 우리나라 잘 살 건 아닐 텐데 그러니까 이런 정치 활동이 그 박정아 조합원한테 주는 의미는 뭘까요? 더불어 잘 사는 거죠. 다른 거 없어요. 저도 그전에는 세상 잘 모르고 살았거든요. 2011년 나는 꼼수다를 통해서 세상에 눈을 뜨기 시작했고 그래서 국민TV 조합원이 됐고 그리고 여기까지 왔는데 결국은 나 혼자 잘 살려고 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저뿐만이 아니라 피터님도 그렇고 안 기자님도 그렇고 항상 집회 현장이나 이런 사회의 그 약자들의 목소리 내는데 현장에 가보면 저 사람들이 자기 먹고 사는 데는 아무 문제 없는 사람들이 저게 같이 왜 참여를 할까? 결국은 같이 공감을 하고 공감하면서 같이 더불어 잘 살고 싶은 것 같아요. 저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저 혼자 먹고 사는 데는 진짜 그런 것만 생각한다면 내가 뭐 이거 안 해도 상관없지 하는데 내가 왜 저도. 4시간 들여서 네, 누가 그러잖아요. 야, 네 돈 써가며 네 시간 써가며 왜 그러고 다니냐고. 근데 그거 역시도 제가 좋고 제가 공감하고 같이 잘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미인 거예요. 저 역시도 그래요. 그래서 행복해요. 이렇게 행동하는 거 육체적으로 시간 내고 막 힘들 때 정말 많거든요. 근데 이렇게 막연하게 생각했던 이 집단 토론도 7월 지나면서 이제 1차적으로 딱 전국투어 끝났잖아요. 모르게 성취감도 느끼고 되게 기뻐요. 이 안에서는 몸은 힘들고 뭐 시간도 잠도 막 2-3시간밖에 못 자고 해도 이런 의미 있는 일에 같이 동참을 한다는 게 저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뿌듯하고 이런 거를 같이 많이들 맛봤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번에 그 토론회나 그 아카데미 할 때 우리 또 아는 기자나 우리 네. 더 아이부터 이게 그 취재인들이 좀 가서 네. 이 취재를 하던지 아니면 생중계로 좀 중계도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아, 그러세요? 그거를 좀 이렇게 해서 네. 정말 이런 저는 이게 이건 맛난 음식 정말 네. 그 민주주의의 정말 산물 맛있는 과일 같아요. 그러니까 이 과일을 좀 딱 같이 따먹고 네. 정말 함께 더불어 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아, 예. 예. 정말 그랬으면 좋겠어요. 네. 오늘 무더운 날씨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